퇴직하면 그냥 좀 쉬다가 지루해지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고 그렇게 조용히 살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면요.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그 길이가 점점 무겁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특히 70대를 넘긴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길 줄 알았더라면 진작 준비할 걸 하는 후회가 참 많습니다. 평균 수명 83세. 웬만하면 90세는 넘기고 100세까지도 살아가는 시대의 은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는 걸 절절히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70대 선배들이 직접 이야기해주는 퇴직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했던 삶의 조건 3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목적 있는 일 하나는 꼭 남겨라. 70대 초반의 박노식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61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1년 동안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상받듯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고 한가하게 낮잠도 자고 골프도 즐겼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자신이 텅 빈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어떤 회의도 없고 일과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안 하면 하루가 이렇게 허무하게 흐른다는 걸. 박 어르신은 지금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를 하며 아이들과 소통합니다.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내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삶을 버티는 큰 기둥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퇴직 전에 작은 목표 하나라도 남겨두세요. 그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든 글쓰기든 취미든 나만의 할 일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 운동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고립된다. 김춘자 어르신 74세은 퇴직 후 부부가 캠핑카 여행을 꿈꾸며 65세에 차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과 관절에 문제가 생겼고 김 어르신 본인은 고혈압과 어지럼증으로 장거리 운전을 포기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큰 문제 없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막상 몸이 안 따라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화된 생활이 무너지면 몸이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고 체력도 줄고 결국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은 요즘 매일 오전 7시에 동네 공원에서 파워워킹을 합니다. 몸이 살아야 마음이 살아요. 라는 말 정말 실감 난다고 하십니다. 건강은 준비가 아니라 지금 하는 습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셋째, 사람은 혼자 못 산다. 나이 들어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을 남겨둬라. 이순재 씨 가명 76세는 퇴직 당시만 해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모임 사람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중 90%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 직함이 없어지니 다들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 명함 없으니까 전화도 안 오고 나도 점점 연락하기가 미안해지고. 퇴직 후 외로움에 빠지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관계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활짝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순재 씨는 이제 자신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작은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내가 외로워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나의 사명처럼 느껴져요. 덕분에 저도 웃고 다른 사람도 웃고. 퇴직 전부터 가까운 이웃, 취미 모임, 종교 커뮤니티든 어디든 직장 밖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을 만들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걸리니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 후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입니다. 70대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말이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준비 시점입니다. 당신만의 목표 있는 일을 하나 남겨두세요. 걷고 움직이며 체력을 유지하세요. 직장 밖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퇴직 후 삶이 길어질수록
이 세 가지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생존 도구가 됩니다. 그 긴 시간을 허무함이 아닌 의미와 활력으로 채우기 위한 시작, 지금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퇴직 이후야말로 계획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틀이 사라지면 하루의 리듬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느슨해지며 돈과 건강, 외로움이라는 삼중고가 한꺼번에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할 땐 단순한 재정 계획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갖추려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1. 일상의 루틴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삶이 무너진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점심도 대충 먹고 밤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새벽 2시쯤 잠드는 악순환.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퇴직 후의 새로운 루틴 설계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외출시간, 독서시간 등 하루를 시간 단위로 구조화하세요. 종이 캘린더에 일정을 써가며 퇴근 없는 직장 생활을 새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전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일어나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엔 공부나 취미 혹은 작은 부업을 넣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갖춘 하루가 모이면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2. 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소비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을 아끼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문제는 돈을 어떻게 써야 삶의 질이 유지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병원비로 지출하게 되면 결과는 돈도 잃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이중 손해가 됩니다. 은퇴 후 소비의 기준은 의미 있는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다면 냉장고 가득 식재료를 쌓아두기보다 건강한 반조리 식품을 활용해 혼밥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60강좌나 문화센터 활동에 적절한 비용을 쓰는 것도 적극 권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외로움을 줄이고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 비상금 통장은 따로 만들고 매월 나를 위해 쓰는 행복비를 정해두세요. 12만 원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 책, 문화생활 등에 쓰는 건 삶의 활력을 위해 필수입니다. 3. 퇴직 후 외로움을 견디는 유일한 해법은 능동적인 연결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스스로도 놀랍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왔는데도 퇴직하고 나니 어느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외로움은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에 오래 연락 안 한 사람 리스트를 꺼내서 하루에 한 명씩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나이 들수록 누군가의 메시지 하나가 하루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또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다면 지역 커뮤니티나 시니어 특화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50센터나 실버 창업센터, 무료 동아리 등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가보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이 다시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퇴직 후의 삶은 재정이 아닌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와 소통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퇴직 이후의 시간이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확장된 인생 이막이 됩니다. 70대 선배들의 공통된 조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는다면 오늘 당장 루틴을 적고 걷기부터 시작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퇴직 후 인생은 당신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말 멋지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